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았지만 그때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남자를 처음 만난 건 작년 봄이었어요.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때문에 외부 업체 직원으로 온 사람이었죠. 첫인상은 솔직히 별로였어요. 키는 그럭저럭이었지만 외모는 제 스타일이 아니었고 말투도 약간 건방진 느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랑은 일만 하고 끝이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함께 일하면서 이 사람의 다른 면을 보게 됐어요.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고 실력도 정말 뛰어났어요. 제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친절하게 알려주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그냥 좋은 동료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게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야근할 때 커피 사다 주고 퇴근길에 같이 가자고 하고 주말에 뭐 하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저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어요. 외모는 제 스타일이 아니었지만 함께 있으면 편안했고 대화도 잘 통했거든요. 무엇보다 저를 인정해주는 느낌이 좋았어요. 한 달 정도 이런 애매한 관계가 지속되다가 그가 먼저 고백했어요. 당신에게 호감이 있다. 시간이 되면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동안 저에게 관심을 보인 남자들은 대부분 외모만 보고 접근했는데 이 사람은 제 능력이나 성격을 먼저 봐준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번의 데이트는 정말 즐거웠어요. 맛있는 음식점도 많이 알고 있었고, 대화도 재미있었고, 배려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연애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쥐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데이트 장소도 자기가 정하고, 만날 시간도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정하고, 심지어 제가 입을 옷까지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나를 위해 신경 써주는구나 생각했는데 점점 숨이 막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의견을 물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뜻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가장 무서운 점은 거절당하는 걸 못 견뎌 한다는 거였어요. 제가 오늘은 피곤하니까 집에 가고 싶다고 하면 갑자기 표정이 차갑게 변하면서 그럼 언제 만날 건데라고 압박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친구들과의 약속 때문에 그와의 데이트를 미뤘는데 그날 밤에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나보다 친구들이 더 중요한 거냐? 연애를 제대로 할 생각이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요. 그때부터 조금씩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정말 교묘했거든요. 저를 압박한 다음에는 꼭 달콤한 말로 달래주는 거예요. 미안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야. 다른 남자들처럼 대충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 너만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오해하지 마. 이런 말들을 들으면 제가 예민하게 반응한 게 아닌가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해달라고 하면 알겠다고 대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요구는 점점 더 강해졌어요. 주말에는 무조건 저와 시간을 보내려고 했고 평일에도 매일 연락하기를 원했어요. 제가 바쁘다고 하면 연인보다 일이 더 중요하냐고 따지는 거예요. 가장 힘들었던 건 제 인간관계까지 간섭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남자친구들과는 아예 만나지 말라고 하고 여자친구들과 만날 때도 시간을 정해주고 늦으면 계속 연락해서 언제 끝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점점 숨이 막혔지만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제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걸 정말 싫어했어요. 특히 누군가 저에게 실망한다는 표현을 하면 견디기가 힘들었거든요. 그 사람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의 요구를 거절하면 실망이다. 이럴 줄 몰랐다. 다른 여자들은 안 그러던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마음이 약해져서 결국 그의 말을 들어주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이 사람이 제 회사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외부 업체 직원이긴 했지만 우리 회사와 계속 일하는 관계였고 제 상사들과도 친분이 있었거든요. 한 번은 제가 그의 요구를 거절했더니 다음날 회사에서 이상하게 저를 대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가 우리 팀장에게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 보인다는 식으로 말을 한 거였어요. 직접적으로 저에 대한 나쁜 말을 한 건 아니었지만 은근히 제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원하면 저의 직장 생활도 힘들게 만들 수 있구나. 그래서 더욱 거부하기 어려워졌어요. 연애를 정리한다고 해도 당분간은 일 때문에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가 저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면 회사에서도 불편해질 게 뻔했어요. 그 사람은 이런 제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했어요. 우리가 헤어지면 일하기 불편하지 않을까? 서로 어른답게 좋게 지내자. 회사 일은 회사 일이고 개인적인 감정은 따로 생각하자. 이런 말들을 하면서 저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했어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사건은 어느 금요일 밤이었어요. 그날 저는 대학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어서 내일 만나자고 했는데 그가 화를 내면서 그럼 우리 관계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결국 친구들과의 약속을 취소하고 그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이야기라는 게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가 외로웠다는 둥, 저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는 둥 그런 이야기였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저를 시험하고 있었구나. 제가 어디까지 자기 말을 들어줄지 확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 그의 요구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어요. 주말마다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했고 저녁 약속도 자기 허락 없이는 잡지 말라고 했어요. 심지어 제가 입을 옷까지 미리 사진으로 보내서 승인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점점 제 자신을 잃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친구들과도 멀어지게 되고 취미 생활도 포기하게 되고 온종일 그의 눈치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주변 사람들은 그를 좋은 남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저를 정말 아끼는 것 같았거든요. 선물도 자주 해주고 데이트 비용도 다 내주고 저에 대한 관심도 많이 보여주고 친구들은 좋은 남자 만났네라고 부러워했고 회사 동료들도 남자친구가 참 잘해주는 것 같다고 했어요. 저만 알고 있었어요. 그 모든 관심과 배려 뒤에 숨어 있는 통제와 조종을. 하지만 말할 수도 없었어요. 남자친구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힘들다.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오히려 사치스럽다, 배부른 소리한다, 이런 반응이 돌아올 게 뻔했어요. 그래서 더욱 혼자서 견뎌야 했어요. 겉으로는 행복한 연애를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속으로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은 제 생일이었어요. 그 사람이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친구들과 조용히 보내고 싶었는데 그가 특별한 날인데 특별하게 해줘야지라고 하면서 강행했어요. 그날 파티에 온 사람들은 모두 그의 지인들이었어요. 제 친구들은 한 명도 없었죠. 그가 깜짝 선물이니까 미리 말하면 안 된다며 제가 친구들을 부르는 걸 막았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제 생일 파티가 아니라 그가 자기 만족을 위해 벌인 쇼구나. 파티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내 의견도 물어봐줘. 그런데 그의 반응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줬는데
고맙다는 말은 안 하고 불만만 하네. 다른 여자들은 이런 걸 해주면 정말 좋아하던데. 역시 요즘 여자들은 뭘 해줘도 만족을 모르네.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 사람은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인형을 원하는 거구나. 하지만 벗어나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동안 제 생활이 완전히 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친구들과는 연락이 뜸해졌고 취미 활동도 중단했고 심지어 가족들과도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무엇보다 그 사람이 제 직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부담이었어요. 만약 헤어지자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 저에게 불이익을 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몇 달을 더 끌었어요. 그의 요구에 따라주면서도 속으로는 어떻게 벗어날지 고민하고 있었죠. 전환점이 된 건 제 대학 동기의 결혼식이었어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다들 제가 많이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활발하던 모습이 없어졌다. 왠지 위축되어 보인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때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객관적으로 알게 됐거든요. 친한 친구 하나가 따로 저를 불러서 너 남자친구 때문에 힘든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때서야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친구가 해준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사랑은 자유롭게 해주는 거지 조건을 달고 통제하는 게 아니야. 진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행복해하는 걸 보고 싶어 할 거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제가 정말 행복했던 적이 언제였을까? 언제부터 그의 눈치를 보게 됐을까? 제 진짜 모습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며칠 고민한 끝에 결심했어요. 이제 그만 끝내자고.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제가 헤어지자고 말하니까 그가 완전히 돌변하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 없으면 넌 아무것도 못해. 헤어지면 후회할 거야. 심지어는 다른 남자 생겼지라면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제 핸드폰까지 확인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처음부터 이 사람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소유하려고 했던 거구나. 마지막에는 협박까지 했어요. 헤어지면 회사에서 불편해질 거야. 우리가 사귄 거 다 알려버릴 거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굴복하지 않았어요. 이미 제 인생을 망가뜨릴 만큼 망가뜨렸는데 더 이상 잃을 게 뭐가 있겠어요. 다행히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서 그 사람도 우리 회사와의 일이 마무리됐어요. 마지막까지 저를 괴롭히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제 인생을 다시 찾아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했고 제 취미나 관심사도 다시 찾아야 했어요. 무엇보다 제 자존감을 회복하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왜 그렇게 오랫동안 참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그 이유를 곰곰 생각해보니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그 사람이 정말 교묘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처럼 보였고 저를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느낌을 줬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선을 넘어가는 거죠. 갑자기 큰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제 약점을 정확히 알고 이용했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그걸 알고 계속 그 부분을 건드린 거죠. 세 번째, 사회적 관계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만난 관계였기 때문에 함부로 정리하기 어려웠던 거죠. 네 번째, 주변 사람들이 그를 좋은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제가 예민한 건 아닌가 자책하게 됐던 거예요. 지금은 그런 관계에서 벗어났지만 그 경험 때문에
아직도 연애가 무서워요. 상대방이 저를 통제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진짜 저를 사랑하는 건지 계속 의심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 경험 덕분에 배운 것도 있어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라는 것.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진정한 관계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존감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 이제는 그런 위험한 신호들을 미리 알아볼 수 있게 됐어요. 상대방이 저를 통제하려고 하거나 제 인간관계에 간섭하려고 하거나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바로 거리를 두게 되죠. 여러분들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제 이야기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와 조종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자유와 행복을 소중히 여길 거예요. 절대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객관적인 시각에서 봐줄 수 있는 사람들의 조언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다른 누군가의 만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니까요.